이제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악당들이 나타나 은행을 탈탈 털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공 마이토가 가인과 함께 출동하는데요. お前たちここでスクラップになりたくなかったら盗んだものを全部返して帰るんだ 초 AI를 탑재한 로봇 가인은 마이토와 함께 이곳 누벨 토키오시티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도 회사 샘푸지 콘체르의 사장인 마이토는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가업을 이어 자본력을 동원해 평화를 수호하고 있었죠. 천재과학자 볼프강이 나타나 도시의 전기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로보카 폴리급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전혀 먹혀들지 않죠. 같은 시각 이곳 병원에도 정전이 있었고 아버지의 수술 중 급작스럽게 전기가 나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작품의 히로인 셀리. あの発電所をロボットが襲ったから停電になっちゃったんだって。なんですって。私頼みに行ってくる。今の私にできることはそのくらいだもの。お姉ちゃん。 가인과 마이토도 발전소로 향하는 중 셀리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電気を取るのをやめて。なんだこの女は。うるさい。お願いやめて。あなたは名乗るほどのものじゃないさ。 셀리를 구해내고 마이트 가인 첫 합체를 개시합니다. 은빛나게 희망과 용기를 이마에 평화를 지키는 정의의 정신으로 용사 트리플의 마이트 가인 악당을 물리쳐 여기 나타났다. 어렵지 않게 첫 번째 빌런을 제거하는 마이토와 가인. 다행히 전기는 정상화되고 셀리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한편 마이토의 친구이자 천재 이과생 하마다는 세대의 기차 본보즈가 파워업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ダイブボンバーバードボンバーダイオボンバー新生ボンバー 이번엔 왕서방 같은 빌런 호이코우 로우가 등장해 도시를 어지럽히는데요. 새롭게 등장한 본보즈는 바로 합체. 마이트 가인과 트라이 bomber의 활약으로 왕서방은 손쉽게 제압당합니다. 며칠 후 자신을 마를린 먼로라고 소개하고 다니며 세계의 비싼 보석들을 수집하는 이 작품 제 최애 캐릭터 카트리니가 등장. 마이트 일행들은 고전하는데요. 이때 새로운 동료 다이버 팀이 등장. 마이트 가인을 지원합니다. 천재과학자 볼프강 박사, 마피아 왕서방, 귀여운 카트리니, 그리고 그림자 군단의 두령 미우네까지 이 4명의 매력적인 악당들이 이곳 누벨 토키오 시티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마이토는 이들에 맞서 마이트 가인, 본보즈, 그리고 다이버즈와 함께 평화를 지켜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작품의 찐주인공 캐릭터 에이스조의 등장. あれが噂のマイトガインか。 이 캐릭터는 앞으로 마이토의 라이벌로서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헌터이자 간지를 담당하는 존재가 되죠. 한편 지난 만남을 계기로 마이토는 히로인 셀리와 여기저기서 많이 마주치는데요. 참 재미있는 게 이 셀리라는 캐릭터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많은 알바를 합니다.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는데 회차마다 아르바이트를 바꿔가며 대략 20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녀의 생활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볼프강 박사로부터 비룡을 부여받은 조.
어릴 때도 운전대 콕피트가 조금 별로였는데 지금 봐도 살짝 아쉽단 말이지. 공사장에서 일하다 떨어지는 셀리를 구해내는 조. 셀리는 조가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셀리를 안전하게 내려준 후 마이토와 붙기 위해 이곳으로 온 조. 둘은 전투에 돌입합니다. 이때 볼프강 박사가 등장. 조가 양념 다 쳐놓은 것에 막타를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許せん貴様が俺のプライドを傷つけたからだ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었다고 하며 유유히 떠나는 간지맨 조. 조는 비룡을 타고 다니며 마이트 가인을 항상 방해합니다. 마이트 가인과 싸우기 위해 이동하려는데 막아서는 트라이본버를 박살내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망가진 트라이본버는 아마도 새로운 왕국 파리를 위한 떡밥이겠죠. 역시나 이때쯤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본버즈의 멤버 혼본버. 하마다는 새로 추가된 혼본버가 트라이본버와 합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멋지게 첫 등장에 왕국 판매율을 높이는 배틀본버. 한편 돌아가신 부모님의 꿈을 꾸는 마이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부모님은 3년 전 의문의 열차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숨을 거두며 巨大な悪が巨大な悪世界を狙っている父さん父さん 용자 특급 계획은 마이토의 아버지 센푸지 아키라가 구상한 계획으로서 그 실체가 현재는 드러나지 않는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힘을 키울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에 맞춰 마이트 스테이션이 등장합니다. 이때쯤 마이토네 기지로 잠입해 들어온 스파이 아저씨. 호기롭게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보고 피할 것처럼 하다가 모자가 걸려 마이토 일행에게 걸립니다. 붙잡은 마이토는 이 스파이를 추궁하는데요. 誰の配下なんだ오, 뭔가 있어 보이죠? 볼프강 박사는 이 스파이 일당들에게 부하들이 붙잡혀 마이트 가인의 자료를 수집해 최강의 로봇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볼프강 박사는 쩌리 로봇들을 발진시켜 동융검의 데이터, 다이버즈, 본버즈의 데이터를 가져와 이 스파이들의 보스 에그제브가 원하는 로봇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私の名はエグゼブ。お前たちを私の部下にしてやろう。期待しているよ、オルフガンヌ博士。 이렇게 에그제브는 볼프강과 그의 하수인을 자신의 부하로 영입하지만 볼프강은 어쩔 수 없이 따를 뿐 탐탁치 않아 합니다. 잠시 조의 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의 아버지 역시 과학자로서 어느 연구에 관계되어 있었고 조의 아버지 역시 이 일을 하다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조는 정의는 없고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뿐이라고 생각했고 정의란 이름으로 싸우는 마이트 가인이 너무나도 싫어 마이트 가인을 없애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튼 볼프강은 에그제브와 합작하여 최신 로봇 갱룡을 만들어내고 파일럿은 조를 이용해 먹겠다고 합니다. 마이토도 더욱 자신의 힘을 보강하기 위해 마이트 카이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곧 마이트 가인이 전투불능 상태가 된다는 것을 뜻하겠죠? 비룡과 마이트 가인이 전투에 돌입합니다. 공중전에 강력했던 비룡에게 쉽지 않은 마이트 가인. 결국 이렇게 마이토는 쓰디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부상을 입었지만 빠르게 병상을 털고 일어나 비룡에게 리벤지를 신청한 마이토. 역시나 마이트 가인이 아니었기에 탈탈 털리려던 그 순간 완성된 마이트 카이저가 등장합니다. 마이트 카이저 가동!
패배한 조에게 등장하는 에그제브. 誰だ貴様は。だがそのぐらいで引き下がるお前ではない。 조는 에그제브로부터 부여받은 괭용으로 트레이닝에 들어갑니다. 폼을 높이고 마이토에게 다시 등장한 조. 하지만 싸우는 도중 지구로 소행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아니 근데 지구는 마이토 혼자 지킴? 일단 전투에서 물러선 마이토. 하마다는 그레이트 마이트가인 합체와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마이트 거너의 힘을 쓰면 소행성을 우주에서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주로 가는 마이토. 하지만 조가 그걸 가만히 둘 리 없었죠. 하는 수 없이 바로 그레이트 마이트가인 합체를 전개합니다. 좋은 범죄에 수상한 건 하나의 거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언젠가 악이며 얼마나 그날까지 그레이트 마이트가 가동! 한번 인생이 불타 없어진다 해도 마이토는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대결이 아닌 지구로 다가오는 소행성이라고 말하며 승부를 미루는데요. 우주로 나간 마이토. 조도 무언가를 느꼈는지 마이토에게로 와 지원합니다. 旋風寺マイト、次に会う時は必ず決着をつける。それまで生きていろよ。あばよ。 츤데레 자식. 이제 마이트 거너도 실전 투입 테스트를 마치게 되는데요. 한편 조는 아버지의 유품이었던 회중시계에서 메모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조는 볼프강 박사에게 이를 분석해달라고 하는데요. これは10年前に TR 社が発表したオペレーションシステムじゃ。現在の世界的巨大企業に成長したんじゃよ。こんな極秘資料をどこで手に入れたんじゃ。 역시 뭔가 음모가 있어 보이죠. 볼프강 박사도 이 내용에 흥미를 느껴 TR사에 뒷조사를 했고, TR사는 겉으로는 일반 회사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대량의 무기와 군사 로봇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에그제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조의 아버지도 마이토의 아버지도 모두 이 에그제브의 앞을 막는 자들이라 계획에 의해 살해당했던 것이었죠. 에그제브가 찐보스라고 생각했던 이때 사실 진정한 흑막은 따로 있었습니다. エグゼブよ。ブラックノワール様。 블랙노아르, 이 작품의 진정한 최종 보스이죠. 조는 TR사에 잠입해 에그제브의 정보를 캐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는 15년 전 왜인지 모르게 자취를 감춘 유능한 정치인 켄 메노모토. 조는 마이토에게 その例に教えてやりたいとこだが、あいにくまだ俺にもはっきりとは分からんのだ。おそらくそいつがやろうとしている何かに俺にやられるまではくたばるんじゃないぜ、旋風寺マイト。 이때부터 둘은 뭔가 모르게 적이지만 같은 편 같은 뉘앙스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에그제브는 드라이어스처럼 생긴 원력 머신, 과학의 힘이 아닌 블랙노아르의 힘으로 만든 로봇으로 마이트가인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괭용과 마이트가인이 힘을 합쳐 싸워보지만 계속해서 재생해내는 원력 머신. 마이트가인이 완전 패배할 뻔했던 그 순간, 뭐지? 어쨌든 뭔가 셀리의 도움으로 인해 원력 머신을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블랙노아르는 크리스마스 영시를 위해 크리스마스 오퍼레이션이라는 작전을 전개하라고 에그제브에게 지시하는데요. 영시, 세계 전 지역에 TR사에서 만든 군사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계 전쟁 수준의 전투가 지구 곳곳에서 이어지고 조는 이제서야 마이토에게 俺の親父とお前の両親を殺した仇こそ謎のロボット軍団を率いるこのエグゼブという男だ。なんだって？ 조는 자신의 방식대로 싸워보겠다고 하며 에그제브에게로 갑니다. おとなしく手を挙げてもらおうか。何の真似だ、ジョー。 결국 조는 붙잡히게 되고 블랙노아르는 조를 세뇌시켜 자신의 완벽한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한편 볼프강은 일전의 원력 머신의 파편들을 회수해 그 약점을 발견, 상대의 힘을 억제, 무효화시키는 이노센트 웨이브라는 기술을 개발,
샘푸지 마이토 회사의 공장장에게 그 기술을 전달하고 조가 세뇌당하기 전 하드캐리의 그를 구해냅니다. あれはまさか伏せろじゃ 아, 안돼 박사님. 세계 각지에서 전투를 지원하는 마이토와 친구들. 하지만 가드다이버 폭발, 배틀본보 역시 폭발. 싸움은 점점 막바지로 흘러가고 블랙누아르의 공중기지가 누벨 토키오시티에 떠오릅니다. 하마다는 볼프강에게서 받은 이노센트 웨이브 기술을 그레이트 마이트가인에 장착시키고 마이토를 출격시킵니다. 조와 마이토 역시 적의 본고지로 돌입하는데 에그제브가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등장. 피지컬적으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며 이그제브는 두 사람의 진입을 방해하는데요. 조는 하는 수 없이 오, 수박바우텍이 여기서도 나오네. 근데 조 죽은 거야? 마이토는 진짜 최후의 전투를 위해 망가진 카이저 파츠들을 떼고 달려나갑니다. 한편 여기서 약간의 반전 아닌 반전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분출하는 이노센트 웨이브량이 조금씩 다른데 히로인인 셀리는 보통 사람의 100배에 달하는 이노센트 웨이브를 분출하는 인간이었던 것. 갑자기? 다시 이곳은 마이토와 블랙 누아르의 대치 현장. 누아르는 용자 시리즈 최고의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私は次元を超えてやってきた三次元人だ。我々はお前たち二次元人を使ってゲームをしていたのさ。お前たちはただのゲームの駒だ。そして旋風寺マイト、お前はヒーローという駒として作られた。 아니 뭐야, 그럼 이게 게임이라는 거야? 아, 씨발 꿈 같은 건가? 처참하게 부서진 마이트가인. 이때 마이트 스테이션을 타고 다가오는 셀리. 쌍동륜검과 셀리의 이노센트 웨이브를 결합해 누아르를 제거합니다. そうか、この私もただのゲームの駒だったか。 마이토는 거대한 악의 원흉 블랙 누아르를 제거하고 셀리와 다시 만나 이렇게 결혼하며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다행히 볼프강 박사랑 조 마지막 화면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니 죽지 않았네요. 찐 해피엔딩. 용자 시리즈 그 네 번째 시리즈로 국내에서는 밀레니엄 2000년 3월부터 7월까지 KBS ETV에서 방영한 애니메이션 용자 특급 마이트가인입니다. 국내에서는 용사 특급 마이트가인으로 방영했었죠. 다른 용자 시리즈들이 국내에서 방영했던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을 뿐이지 국내에서는 여전히 마이트가인의 팬들이 정말 많으며 마지막 3차원 세계 엔딩은 지금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회자될 정도로 신선했던 엔딩이었습니다. 뭐 사실 3차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세계였다라는 설정이지만 끝내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어 뭐 그런 설정이 있었구나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긴 하겠지만 왠지 모르게 끝이 찝찝한 건 사실이죠. 저 같은 경우 이 작품을 애니메이션보다 슈퍼마켓에서 팔던 식품 왕국 일명 시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얼마나 합체 변신 퀄이 좋았는지 다시 찾아보니 추억 보정이었나? 이랬나? 어쨌든 500원에 사탕까지 주고 이렇게 장난감까지 가지고 놀았던 추억이 있어서 마이트가인 하면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요즘에는 다양한 회사에서 이렇게 멋진 모형화를 만들어주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용자 시리즈를 좋아하고 애정 깊게 보고 있는데 이 마이트가인은 다른 용자 시리즈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 슈퍼초 짱짱보다는 뭔가 리얼하고 사실적인 용자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이트가인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많은 추억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재비디오 얄리였습니다.